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이제 혈관이 있고 그 안에 혈액이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혈관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동맥경화증이나 혈전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혈관이 적당히 탄성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통로 자체가 굳어지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혈액의 점도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대사질환,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고 하면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혈액이 끈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물이 맑게 있는데 나중에는 설탕이 쌓이다 보면 물이 점점 끈적해지게 되잖아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만은 우리가 체내에 과도한 지방이 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지방은 몸 안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내장 지방이라던가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이 몸 곳곳에 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시는 분들도 사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흡연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자체도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피부에 나는 것처럼 혈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겼을 때 당연히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요. 다섯 번째 이유로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내가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운동 부족에 해당이 되냐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움직일 때도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가용을 이용하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움직이는 일들이 적으신 분들, 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혈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또 나머지로는 이제 기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말초 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또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가 지방의 종류 중 하나인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보통 우리가 1대1에서 1대4 정도 비율을 드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가 많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을에 먹는 음식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섭취를 하다 보면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한 1대10에서 1대2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면 연어나 고등어가 있고요. 이 등푸른 생선에는 그 자체로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인데요. 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마늘이 굉장히 매운맛이 나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관이 노화되는 걸 방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견과류인데요. 견과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캐슈넛, 브라질너트, 다양한 견과류가 있는데 이런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과류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동맥경화증, 혈관이 딱딱해지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몸에 들어오는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음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것 위주로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차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차는 세 가지를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계피차입니다. 계피는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이 나서 역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죠. 이건 바로 계피에 들어있는 주 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신남알데하이드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특히 손이나 팔, 다리 같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또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균 작용, 항염증 작용, 또 체온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어서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몸이 많이 마르고 수족 냉증이 있고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차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강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약간 매운 맛이 나죠. 이건 생강의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 때문입니다. 이 생강도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기자인데요. 구기자는 좀 더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베타인이나 비타민 같은 성분들이 뇌혈관 건강에도 좋고 또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런 구기자차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 심장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전신으로 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신의 모든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분들께 유난히 더 일어나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리가 붓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같은 자세로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 여성분들이 다리가 좀 팅팅 부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심장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리에서 펌핑을 해서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있다 보면 이 혈액이 다리에 정체가 돼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유독 여성분들이 저녁에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입니다. 두 번째는 손발의 저린 증상인데요. 손발이 저린 것도 다리가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액이 나가서 손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손과 발 쪽에 위치한 말초혈관, 모세혈관 쪽에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통한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위 손발에 위치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주위 조직이 부으면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외로 두통이나 머리가 답답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혈관이라는 건 우리 머리, 두개골, 이 뇌 쪽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 어깨가 많이 결리거나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어서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이런 경우에 머리 쪽으로 흘러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서 머리가 답답한 브레인 포그 증상 아니면 혹은 주위에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두통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안 되면 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 종아리에 쥐가 잘 나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에 이제 저린 증상이 있으실 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의 원리는 더러운 피를 다시 세척을 해서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될 때 이게 피가 특정 공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포한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위에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그 노폐물이 그 부위에 쌓이게 되고 혈관 주위에 위치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혈관뿐만 아니라 주위에 위치한 많은 조직들에 영향을 주는데 이 조직이 또 부으면서 주위 신경을 누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독 손이나 발 쪽에 저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운동을 꼭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에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처음 운동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거창한 걸 많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수영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뭐 헬스장을 등록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운동을 배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또 그게 어려우니까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팔, 다리 아니면 몸을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많이 권장드리는 건 다리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떠는 게 사회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다리를 움직이는 게 특히 종아리 혈액순환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떠는 동작 자체가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서 다리에 정체된 혈류를 위로 올려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앉아 계실 때
특히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있을 때는 좀 다리를 떨거나 좀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달리기인데요.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이죠. 이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달리기를 많이 하시다 보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도 가쁘게 뛰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심폐지구력이 상승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장 기능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혈액순환이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말고도 수영이라던가 축구, 농구, 테니스 이런 모든 유산소 운동들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거창한 운동보다는 우선 나가서 달리기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무리해서 빨리 뛰거나 장시간 뛸 필요도 없고, 하루에 30번, 하루에 한 번 뛸 때 30분, 한 3km에서 5km 정도만 뛰어도 혈액순환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만약 안 하신다고 하시면 집 안에서라도 계속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운동의 효과에 대해 측정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설정해 놓고 마지막 비교한 운동 방법이 집안일을 하는 거였어요. 집안일이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집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것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대비했을 때는 훨씬 몸 안에서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다리 떠는 것도 싫고 뭐 달리기도 못하겠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집에서 소파나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지 마시고 집안일이라도 하시면 그 자체도 운동이 됩니다. 이게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당연하게도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저도 영양제를 먹지만 영양제는 식단을 우선 먼저 하고 나서 부족한 것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똑같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비타민 C라고 하면 이 비타민 C를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했을 때와 이걸 영양제의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서 섭취했을 때는 효과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영양소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검사나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전문가가 권장을 했을 때 이걸 섭취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양제를 그냥 무조건 어디에 좋다고 해서 섭취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위장장애가 생기거나 간독성이 생기거나 신독성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는 과다 복용을 했을 때 몸의 약이 아니라 몸의 독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이걸 정해진 용량만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 사람이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먹으면 그건 효과가 있는 약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 D 혹은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비타민 D나 철분 영양제를 쓰면 피로감, 면역력 개선 등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영양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미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고 있고, 아니면 영양적으로 특별한 결핍이 없는 건강한 분들한테는 영양제를 추가로 먹어도 사실 건강해지는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는 이걸 먹었을 때 더 좋은 느낌이 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 상당수가 플라시보 효과인 경우가 많고요. 그 뜻은 이 영양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영양제를 먹었을 때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사실 먹었을 때 특별히 이걸 먹는다고 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영양제들은 먹어서 좋다고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드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비타민 A와 같은 특히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이 문제가 되는데,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는 영양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특정 사람들이 먹었을 때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면 암 발생을 유발하는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제는 내가 부족하거나 의사가 권장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무작정 좋다는 걸 다 챙겨 먹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 결과나 아니면 나의 식단 상태를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장님께서 복용하시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저도 영양제를 그냥 많이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두고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 먹고 있는데,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건 두 가지 먹고 있어요. 비타민C랑 유산균 복용하고 있거든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 이게 왜냐하면 별로 안 비싸면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활성산소나 피로감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 감기나 대상포진과 같은 잔병치레 잘 하시는 분들,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이 챙겨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이게 정해진 용량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에 1000mg씩 나눠서 복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흡수도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 관리에 정말 효과적인 영양제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화불량이 있거나 아니면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드시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장이 편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또 이 장이 편안했을 때 전신의 면역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변비나 설사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런 소화불량이 있을 때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고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단이 좀 일정하지 않거나 좀 장이 민감해지면서 두통이나 다른 전신 증상이 생기거나 이럴 때 더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유산균은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좀 더 높아서 아침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비타민C와 유산균 이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더 먹지는 않고 대부분은 식사를 다양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건강관리에는 이 두 가지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람마다 사실 맞는 영양제나 필요한 영양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내 몸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환자분들께 맞춤형 영양제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고를 때는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의료진 상담을 통해서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고르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영양제를 제대로 고르려면 우선 건강검진 결과나 평소 식사 습관부터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나 철분, 엽산, 비타민 B처럼 어느 영양소가 부족한지 실제 혈액검사나 아니면 식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B. 만약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미네랄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영양제마다 명확한 목적이나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 영양제를 구입할 때는 어떤 걸 먹으면 무릎에 좋은 영양제다, 혹은 어떤 걸 먹으면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광고나 주변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에 이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면 명확하게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요. 피곤함을 해소하는 데는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칼슘,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영양제를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과 같이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기존에 드시는 약이랑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좋다는 걸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등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서 이걸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 혹은 상호작용 위험은 없는지 체크를 해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나요?
일단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음주나 흡연을 사실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로 끊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 술이나 담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몸에서 비타민 B군이 빨리 소모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걸 줄여줘서,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권장량보다는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피로회복이라던가 간건강, 또 신경보호에 꼭 중요한 영양소인데,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만큼 부족해지니까 이건 복합 비타민 B제를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추가적으로는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경련이나 피로감,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흡연자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처럼 비타민 A 전구체나 아니면 눈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 같은 성분들을 과하게 먹었을 때 오히려 흡연자분들의 경우는 폐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는 그냥 드시지 않는 걸 권유드리고요. 정리를 하면 술, 담배를 자주 하실 땐 비타민 C,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무작정 많이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특히 흡연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같은 것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영양제 외에 일상에서 꼭 실천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주무시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7시간 이상 자는 사람과 7시간을 못 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잠을 못 자도 7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해 주시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도 더 회복이 빠르고 스트레스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굳이 헬스장에 가거나 거창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매일 꾸준히 2-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피로감도 줄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개운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건데요. 요즘은 커피나 아니면 다른 음료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똑같은 액체지만 사실 수분 공급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분들이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한 500ml 정도를 나눠서 하루에 틈틈이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술, 담배나 음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운동이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몸 안에 쌓이면 이 자체가 활성산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염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기보다는 스트레스 자체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련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를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